우선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 안전센터에서 안전교육훈련 강사로 일하고 있는 전왕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유형별 구호활동이라는 제목으로 한 50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회사 본사에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교육훈련 상황을 녹화도 좀 하시게 됩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유형별 구호 활동으로서 메탄가스 폭발부터 출수까지 한 10개 부분에 걸친 제유형별로 구호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는 석탄광, 일반광, 갱내, 갱회 모든 작업에 걸쳐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거북하신 점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탄가스 폭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메탄가스 폭발이 일어나면 굉장히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일어나는 중대 재해가 되겠습니다. 이 메탄가스 폭발은 먼저 구호보다도 대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대피 훈련은 동쪽으로 해놓으시고 구호는 서쪽에서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대피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스 폭발이 일어나면요, 딴 폭발이나 진동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스 폭발이 일어나면은 순식간에 온도가 1987도 정도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변의 공기가 약 10배 정도로 팽창이 되면서 늘어납니다. 그 압력으로 이 돌풍이 이제 몰아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팽창된 공기는 갱내 공기, 이제 또 갱도 측벽의 그 온도에 의해서 냉각이 되면서 한 8분의 1 정도로 갑자기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좀 몰아치는 그런 돌풍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터진 곳에서 돌풍이 오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이러한 그 현상 때문에 이 가스 폭발의 반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2번 내지 3번 정도 반복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갱내 그 화약 폭발이나 아니면 대낙방이라든가 가스 돌출 이 경우에는 어때요? 그곳에서부터 한 번만 치고 지나가고 다시 반대로 치지는 않죠. 근데 메탄가스 폭발은 한 번 치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치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이것이 가스 폭발이다 인지하시고 바로 대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후폭풍에 얻어맞고 쓰러지시면은 바로 넘어지시는데 이때는 자세는 낮은 자세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넘어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조치하실 게 뭐예요? 피부부터 보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있는 쪽에 있는 개소에 메탄가스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계속 연소되면서 지나가게 되면 나도 그 화염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흡가스에 의한 호흡도 문제가 되지만 피부 보호를 안 하시면 화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낮은 자세를 취하고 그 다음에 피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시는 게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피 시에는 이제 대피를 하실 때는 저자세, 물수건을 준비하고 피부 노출 방지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돌풍이나 음향이, 즉 터진 곳이 배기 측에서 온 경우에는 어디로 대피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러한 그 구조의 그 광산에서 이 하부 중단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이쪽 배기 쪽 어디서 터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대피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끼 쪽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배기 쪽에서 터졌는데 배기 쪽으로 나가시면 안 되겠고 이끼 쪽으로 나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끼 쪽에서 터진 것 같아요. 여기서 작업하시는데 이 중단 쪽에서 작업하시는데 이 이끼 쪽에서 터진 것 같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끼 쪽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배기 쪽으로 나가야 될까요? 이것도 힘들죠. 이유가 뭐죠? 이 폭발에 의해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는
스스로 확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석회석 광산, 그 램프웨이 같은 경우에 거기서 화재가 나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면은요, 램프웨이 상승 속도가, 일산화탄소 상승 속도가 초당 1.2m에서 1.7m입니다. 근데 사람이 피하는 속도는 대개 어느 정도냐면 초당 0.8m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당황해서. 그렇기 때문에 잘못 대피하다가는 일산화탄소에 전부 따라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입기 쪽에서 터졌다고 그래가지고서 배기 쪽으로 튀는 건 안 되겠고, 여기서 교과서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피해 있다가 농고 후에 가스가 지나간 다음에 대피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폭언보다도 아주 심후에서 작업을 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 밑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상부 어디서 터졌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입기 쪽에 터졌는지 배기 쪽에 터졌는지 몰라요. 대피할 길이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오랫동안 대피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농고라고 그러죠. 농고할 준비를 하시고 그곳에 가셔가지고 기계전기는 차단하시고 만약에 압축공기가 가동이 되면은 그걸 틀어놔고서 거기서 대피를 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번에 이 배기 측에서 이제 이거 터진 것 같아가지고 이기 쪽으로 대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죠. 만약에 배기 쪽에 터져가지고요. 이쯤에서 여기서 작업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터졌어요. 자, 이기적으로 터야 되겠네. 이 통기 계통이 이제 다 무너져가지고요. 풍문이 오고 다 부서져가지고서 여기서 터진 훅가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딱 풍문 앞에다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은 여기서 작업하시다가 나가셔가지고 풍문역으로 나가다 보면 일산화탄소에 바로 잡히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배기 쪽에서 터졌다고 해서 이기 쪽으로 대피하시는 것, 이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또 그다음에 이기 쪽에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배기 쪽으로 대피하시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신부에서 작업하시다가 상부에서 터져가지고 어디로 대피할지 모를 경우, 이런 경우를 다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은 대피 방법이 되겠습니까? 일단 농고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대피가 제일 중요한데 그 대피 중에서 대피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입기 쪽에서 지금 여기서 배기 쪽에서 터진 경우라도 이것이 거꾸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시된 막상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곳에 대피소가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대피하시면은 나중에 구출받을 수가 있는데 잘못 대피하시다 보면은 훅가스 만날 염려가 있고, 입기 쪽에 터져가지고서 기다리시다가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대피로 쪽으로 그대로 대피를 하시게 되다가 잘못하면 훅가스에 또 잡힐 염려가 있죠. 이때도 필요한 것이 대피소입니다. 대피소가 꼭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신부에서 작업 시에는 물론 신부에서 작업 시에는 물론 오랫동안 대피를 하셔야 될 대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대피소의 유의사항이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광산에 대피소가 있으면은 입기 쪽에서 터지든 배기 쪽에서 터지든 신부에서 작업을 하시든 안전하게 대피를 하시고 나중에 구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광산에 그 대피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석공하고 경동 같은 경우에는 안전 규정에 대피소 규정을 놓고서 대피소를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미야 계통 광산에 계신 광산은 이 구조물을 구입을 해서 대피소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딴 객내 광산에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피소가 좀 안전하게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하게 갖추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제3차 광업 기본계획 보게 되면요, 2029년까지 제3차 광업 기본계획에 각 광산별로 객내 대피소를 설치하는 그런 기본 대책이 서 있습니다. 그걸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광산에도 대피소를 운영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피를 하실 때는 이제 그 행동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선 동료들끼리 서로 격려를 해야 됩니다.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뭐가 틀렸느니 그거 탓하지 말고 지휘자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협력해가면서 대피를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우리가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통신 장비가 없으면은 레일이나 파이프를 두드리든지 해서 위치를 알리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필요한 물품, 이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대피 중에 이제 그 2차 북락이 이제 위험이 되니까요. 2차 북락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응급 처치를 받아야 될 환자, 이거 판단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게 이제 두 가지죠. 그 근처에 종업원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구호대원들의 보고사항이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그 주변에 인원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틀을 수가 없겠죠. 그 틀으면 그 사람도 다 후과수에 당하니까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잘 따져보셔야 되겠죠. 대피할 시간이 뭐 5분 정도, 10분 정도 필요하다 하면 그 시간 뒤에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선풍기를 이제 정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후가스는 통기가 안 되니까 계속 급속도로 퍼져나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전 갱도에 다 퍼지긴 퍼집니다. 그럼 어느 때 그럼 정지를 주요 선풍기 운전을 정지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만약에 그 폭원 지점에 종업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폭원 지점에서 먼 곳에는 사람들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어때요? 일단 선풍기 운전을 중지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대피가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은 그 대피가 끝난 다음에 선풍기를 돌려서 후가스를 몰아내는 이러한 방법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미발생, 이제 화재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도 선풍기를 돌릴 거냐 안 돌릴 거냐, 이거는 이제 그 주변의 작업의 상태, 그다음에 대피소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선풍기를 돌릴지 안 돌릴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여기서도 생각되는 게 뭡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광산에 대피소가 충분히 잘 비치돼 가지고 준비가 돼 있으면은 어때요? 이런 것과 거의 좀 상관없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이 대피소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 대피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들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서에 대피소는 어떻게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독립된 통기 회로 중에 1개소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해야 되겠고, 그 문은 이중문으로 해서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끔, 유해가스가 유입되지 않게끔 해야 되겠고, 철로라든가 송수관, 그 다음에 앞기관, 이러한 것들이 시설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음료라든가 음식 같은 거 필요하고, 의약품, 그리고 탈출용 자기구명기를 꼭 비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통신시설까지 갖춰야 되는 이러한 대피소를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좀 중요한 그 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광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이러한 이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작업장 그 근처에 간이 이 비닐 천막이라도 좀 시설을 해 놓을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멀리 대피를 할 시간도 없고 대피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바로 작업장 옆에 가가지고서 그 천막 뒤집어 쓰고서 구호대원들을 기다리게끔 이렇게 하는 간이 대피 시설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아니면 이 통기가 좀 잘 안 되는 맹갱도 같은데 거기에다가 뭐 탄막이처럼 타주 몇 개 하고 판자 몇 개 하고 못망치, 그다음에 비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가 만약 유사시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피를 해가지고 비닐로 차단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대피하는 그러한 시설도 고려를 해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대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언제 어떻게 후가스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피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선풍기는 이제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 이 문제도 있지만 이제 여군전 문제도 있습니다. 사경이나 수경 하부에서 만약에 터졌을 경우에 이때는 계속 있기만 하게 되면 여기 후가스가 전 광산으로 다 퍼지겠죠. 이때는 이제 도로 빨아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 주의할 것이 뭐냐면 만약에
이 메탄가스가 많이 돌출되는 광산이라고 그러면 빨아 올리면서 어때요? 메탄가스가 정체에 있던 메탄가스가 역류하면서 이 수경으로 모여가지고 여기서 다시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보통 이제 갱내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폭발이 일어났다 그러면 되게 의식적으로 어디로 대피하시냐면 입기 쪽으로 대피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연기를 빨아 올리는데 입기 쪽으로 전부 몰려가지고 잘못 들어오시다간 훅가스에다 당하게 되죠. 그래서 갱내에 계신 분들한테 전부 연락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역운전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예, 그래서 이 역운전을 하는 시간과 때 이런 거를 정확히 통보를 안 하게 되면은 더 어려운 불상사를 야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피를 마치고 이제 구호 쪽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일단 이제 구호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이 구호대원들이 이제 그 제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선 이게 가스에 의한, 후가스에 의한, 유해가스에 의한 재해이기 때문에 우선 통기량 조절을, 이 2차 재해가 이제 이 가스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기량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여기가 재장소라면 도착해가지고 가스 측정을 한 경우에 계속 메탄가스가 들어오면서 폭발 한계까지 또 올라가겠다. 다시 또 폭발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 구호 작업이 안 되죠. 그때는 보고를 하셔가지고 선풍기를 돌려주세요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메탄가스를 희석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 장소로부터 다량의 메탄가스가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밀폐형 공기주머니 같은 걸로 밀폐를 시켜서 유입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놓고, 그러고 이제 현장으로 진입을 하셔야 되겠어요. 야, 현장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뭔가? 이재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상태인지,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음소리라든가 움직임에 의해서 이재자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재들한테 이 구호대원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 사람들을 안심을 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어떻게 되냐면 이 이재자들이요, 반갑다고 구호대원들을 막 껴안는 수가 생깁니다. 껴안는 수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마스크 벗겨주고 구호대원들이 후가스를 마실 수가 있어요. 이 점에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재해를 당한 사람들은, 가스 재해를 당한 사람들은 흥분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걸리지 말고 꼭 들 것에 해서 안전하게 운반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 가스 폭발 재 장소에 들어갈 때는요, 이 재 장소에는 이제 이재자들이 세 종류일 겁니다. 화상을 당했든지, 아니면 질식을 당했든지, 아니면 사망했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에 따라서 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5명이 들어가면 어느 사람은 누굴 맞고 뭘 준비하고 이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뭘 준비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구명기를 꼭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가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호 작업에 들어가면은 우선 제일 먼저 구호해야 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자 또는 이제 의식이 있는 자, 그 다음에 호흡이 없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지켜 놓으셔야 돼요. 가망이 없는 사람들 붙잡고 살릴 사람을 못 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의식이 있고 걸을 수 있는 사람부터 구호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구출 가망성이 없을 시에는 무리한 구조는 금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죽은 시체를 만지실 때는 그냥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겠고, 긴 팔이 손목이 긴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독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낙반, 북락, 붕괴 이런 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일반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재해가 일어나겠고, 석탄광 같은 경우는 이제 맹월 같은 사고가 일어날 텐데요. 그 다음에 석회성 광산 같은 경우에는 집안 침하, 완전히 다 광산이 내려앉는 이런 재해도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천광산 같은 경우에는 산 하나가 완전히 내려앉는 이러한 북락사고도 나게 되죠.
이때 이제 제일 먼저 구호대원들이 해야 될 게 어디에 사람이 있는가, 이 제자가 어디에 있는가, 이 제자 확인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소리로 확인하신다든지 아니면 탐침봉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이제자하고 구조하는 사람들하고 위치가 수직 관계라면, 상하 관계라고 그러면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시추기를 이용한 확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은 직경, 약 5cm 정도 되는 직경에 시추 구멍을 내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필요 물자도 공급을 해가면서 그 부분을 더 확장해가지고 직경 한 70cm 정도의 큰 직경에 시추 구멍을 내가지고 사람을 구해내는 이런 시추기를 통한 그런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지주 설치를 위해 이제 이제자하고 그 위치하고 수평거리에 있을 때는 이제 그쪽까지 이 통행로를 내야 되겠죠. 근데 이제자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계속 북락이 이어지게 되면은 제6시 2차 북락이 상존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해야 되냐면 결국 지주를 시공하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탄광에서 얘기하는 토끼굴이라는 거, 가로 세로 한 30cm 정도 되는 그런 토끼굴을 만들어가면서 진입해서 이제자를 구출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자가 있는 곳까지 가는 동안에 북락의 위험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떨어진 그 폐석을 전부 다 치워가면서 통과하면서 이제자를 구원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노천 광산에서 만약에 이제 매몰이 될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라면 아마 이제 그 광산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치고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있는 곳까지 이제 갔다 생각이 들면은 또 장비를 치울 수는 없겠죠. 그때는 사람이 손으로 이제 사람이 머리가 있는 부분서부터 파악을 해서 파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마 인공호흡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가슴 부분을, 딴 사람은 가슴 부분에 쌓인 폐석을 전부 제거해가면서 구호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때 이제 그 중요한 것이 구호대원들이 사람이 나타나면요, 흥분하게 됩니다. 흥분하게 돼가지고 그 안전 수칙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그 구구법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습니다. 구구법은 어떤 방법이 사용되겠습니까? 우선 그 커다란 그 돌 같은 데 얻어 맞았으니까 어때요? 사지가 찢어지거나 부서지거나 잘라지거나 터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이 피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북락이나 이런 게 온 것은 2차 재해가 또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일단 피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직접압박법 또는 지혈대법으로 피부터 막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염려가 되는 것이 이제 뼈입니다. 그 큰 돌에 얻어맞았으니까 어때요? 뼈가 부서졌겠죠.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사람 뼈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척추인데, 이 척추뼈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아니면 평생 불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뼈가 손상이 됐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한 이 응급조치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때요? 척추는 목뼈라는 경추, 그 다음에 허리뼈라는 흉추, 그 다음에 등뼈라는 흉추, 허리뼈라는 요추, 그 다음에 이 골반뼈 같은 이게 천골이나 미골이는 뼈들이 있는데, 이 뼈 관계는 어떻습니까? 의사들도 어때요?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하기 전에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손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죄송합니다만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목뼈가 부러졌다 아니면 뭐 허리뼈가 부러졌다 이거 금방 판단 못 하거든요. 일단 이런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입니다. 이 목뼈가 제일 중요하죠. 목뼈 건드리면 잘못하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운반할 때 여기서부터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생명이 머리, 목, 어깨, 몸통 한 단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들것을 들이밀고 한 사람은 반드시 이 목을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목이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운반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넓은 판자에다가 뉘어놓고서 삼각건으로 전부 이렇게 고정시킬 수도 있겠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삼각건 하나 묶는데 몇 분 걸리셨어요? 문법 시간에. 아직 안 하셨는가? 이거 삼각건 하나 묶는데 적어도 한 2, 3분 걸리실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신 다 묶어 놓으려면 이거 시간 나가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업소에 이 들것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정띠가 있는 이러한 들것으로 좀 교체를 하셔서 바로바로 고정을 시켜서 안전하게 이제 이송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 등뼈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다친 것이 위험이 되는 분들은 엎어놓고 어깨서부터 발끝까지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반뼈 같은 경우에는 삼각건 2개로 여기를 묶어놓고 다리를 약간 들어 올려서 들어 올려서 밑에 뭘 고여놓고 이렇게 해서 어깨서부터 발끝까지 해가지고 고정시켜서 이송을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들 수 있는 대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시켜서 운반을 한다. 그 다음에 화약발파 제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화약발파 제해 현장 이제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해를 당한 사람들은 대개 거의 100% 이상 다 사망입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팔다리가 다 끊어진다든지, 창자가 이제 배가 터진다든지, 이런 이제 환자들인데,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중요한 것이 신속히 응급조치해서 이제 후송을 하는 건데, 이때 중요할 이제 이 화약발파 제시 제 현장에 출동하셔가지고 제일 중요하셔야 될 게 2차 재해입니다. 2차 재해 중에서 화약발파가 현장에 2차 재해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환기 문제가 있겠죠. 훅가스가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발파에 의해서 울렸으니까 또 낙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와 낙반에 주의하셔가지고 이 환자를 빨리 수습해서 후송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추락재해입니다. 이 추락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차 재해가 이제 위험한 게 어떤 거였죠? 추락재해라는 이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광산에서 이 낮은 곳에는 대개 어떤 가스가 있어요? 무거운 가스, 탄산가스가 있게 되겠죠? 이 탄산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환기에도 주의해야 되겠고 들어가서 자기도 질식해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 감시자를 세우고 로프를 이용해가지고서 들어가가지고 안전하게 이재자를 구출을 해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운반 시에 상당히 중요해야 되는데 이 추락을 했으니까 어때요? 머리부터 떨어졌겠죠? 그러면 상한 것이 목뼈일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완전히 고정시켜가지고 안전하게 이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삼각대 같은 게 있으면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다음에 가스 중독입니다. 탱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런 데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쓰러졌을 때 구호대가 출동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이 부분에 대한 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환기를 시키기 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광산에서 뭐 출근만 하면은 배 아프다고 용변 보는 분들 계시죠? 그래가지고 고갱도 들어가서 이제 안 오신 분. 한 4, 5분 지나도 안 오니까 또 한 사람 보냈는데 또 안 와요. 4, 5분 지나도. 또 한 사람, 3사람이나 보냈는데도 이제 안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 만약에 사케야마각이 계속 쫓아가가지고 아무런 조치 없이 올라가면은 사케야마각도 당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장소에는 산소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환기를 시킨 후에 그 다음에 감시자를 세운 다음 허리에다가 이제 허리띠에 줄로 묶고서 감시자가 풀어주는 대로 내려가서 이재자를 구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제 전문 구조 장비도 있습니다. 뭐 이제 구명줄이라든가 그 안전대 이런 것들, 삼각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감전재해 시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차 재해가 뭡니까?
다시 또 전기에 또 감전되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이제 전원이 어디 있는가. 그래가지고 전원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전원부터 끄셔야 돼요. 근데 광산 현장에서 뭐 전원 스위치가 1km 떨어져 있다. 이게 언제 가서 끕니까? 이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막대기 같은 뭐 이런 거 저런 부도체로 때려서라도 이 전원을 차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아마 틀림없이 감전된 사람은 어때요? 호흡도 정지가 되고 맥박도 끊어졌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배우신 CPR, 심폐소생법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시행해서 구조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 화재 경우입니다. 갱내도 마찬가지고 갱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갱내에서나 갱외에서나 뭐 화재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재가 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우리 광업소는 뭘로 소화를 할 것인가? 우리 광업소에서 지금 포말 소화기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소화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가?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소화 방법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로 하시는 것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데 우선 소화에 앞서서 우선 이 갱내도 마찬가지고 갱외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바람 부는 방향이 중요하죠. 불을 안고서 소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람을 등지고 그러고서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갱내 같은 경우는 어때요? 통기의 방향이 또 중요하죠. 내가 불 끄는 방향이 어디인데 통기는 어느 쪽으로 되는가. 이걸 생각해서 통기의 방향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물로 하신다 그러면 이제 펌프나 갱내수가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가 이거 생각하시고 펌프 돌리려면 전기도 필요하죠. 이 동력에 대한 준비도 완전히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호대원들의 전진기지를 어디로 설치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전진기지에는 통신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소화 작업에 임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갱내 그 밀폐형 공기주머니 예를 이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광산도 응용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신 그 밀폐형 막 설치하는 거 보셨는데 아마 웬만한 광산은 이거 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콤비아 사경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불 끄는 사람들이 소방관들입니다. 이 소방관들은 어때요? 월등한 장비와 전문적인 교육 훈련 받고 아주 전문적인 불 끄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분들이 불 끄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지금 콤비아 사경에서 아래에서 위로 지금 연기가 올라오고 있죠. 그럼 타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불 끄는 데가 어디예요? 바람을 등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불을 마주 보면서 끄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뿌리는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화가 안 되죠. 아마 이 광산을 전부 침수를 시키기 전에는 이 불을 안 꺼질 겁니다. 아니면은 콤비아 벨트 다 타고 나서 진화가 될 텐데 결국 그래서 이 불은 누가 껐어요? 이 화순광업소 구호대원들이 저쪽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아래서 콤비아 사경 아래서부터 불을 꺼 올라와가지고 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광산의 일은 우리 광산 구호대원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물을 뿌리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건 좀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 제자에 대해서 이제 그 구구법을 시행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집 터트리거나 뭐 고약이나 뭐 이런 거 발라주는 그거 안 됩니다. 전문의가 아니면 화상 치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그냥 그 상처 부위에 찬물로 뿌려가지고 온도를 낮춰주는 거, 이것을 이제 냉각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일 그 효율적인 응급처치법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빨리 의사한테 보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반재해입니다. 어떻습니까? 갱내든지 갱해든지 이런 재해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때 제일 그 2차 재해 염려가 되는 게 뭐예요? 후속 차량이 진입하는 거 막으셔야 돼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순경이 그 사고 차량 정리하다가 딴 차에 치여서 준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후속 차량, 그 길에는 반드시 후속 차량 오거든요. 그 차량 막아주셔야 돼요. 그거부터 막아놓으시고 바로 이러한 그 장비들, 절단기, 전기기, 파워백 등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구조 작업을 해서 구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력기기 등의 협력인데요. 이런 재해가 많이 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방법 없습니다. 빨리 전원 차단해서 기계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기계부터 세워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재해가 더 안 커지게 하려면 빨리 기계 세워놓고 구출해서 병원에 후송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수재해인데요. 이 탄광에서 이제 죽탄이 터지는 게 상당히 무서운 재해입니다. 메탄가스 폭발 이상으로 상당히 중대한 재해인데 그냥 뭐 25km 레일이 그냥 휘어지고 광차가 찌그러지는 그런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업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전조현상을 알고 빨리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참 어렵죠. 그 막장에서 이상 추수가 이런다든지 아니면 물의 색깔이 달라진다든지 수량의 변동이 있으면은 징조를 알고서 대피하셔야 되는데 방법 없습니다. 제일 높은 데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 높은 데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재해가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게 뭘로 물을 풀 것인가, 뭘로 죽탄을 운반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빨리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죽탄이 한번 터지면, 물통이 터지면은요, 그 다음에 가스가 또 돌출될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해서 통기 대비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전진기지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시설을 점검해서 구호 작업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상황 판단하셔야 돼요.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인원이 당했는가, 이거 상황 판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경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몇 명을 구호대원으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탐색할 것인가, 이거 결정하시고 밖에 계신 분들은 나오는 이재자들을 어떻게 응급조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구호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광업소에 이제 구급상자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급상자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셨어요? 웬만하면 다 곰팡이 쓸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 마치시고 출근하시면은 구급상자 꼭 한번 열어보십시오. 곰팡이 쓸고 뭐 이런 거 빨간 쪽도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점검하셔서 제대로 해놓으시고, 구몽용, 이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보온용 모포, 이 모포요, 여러분들 광업소에 가셔가지고 모포 한번 더 써보세요. 전부 곰팡이 쓰고 구멍 뚫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를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 생명 걸고 이제 이재자를 구조를 했습니다. 이 구조한 이재자가 쇼크사해서 바로 죽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게 힘들게 구조를 해놨는데 쇼크사로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쇼크사한 사람들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몸 따뜻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모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것 하나에 꼭 모포 석상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쇼크를 당하지 않게끔 그 귀중한 생명 살리시려면 모포를 잘 감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포 관리도 잘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들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들것은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손잡이입니다. 참 그렇게 참 그 목숨 걸고서 그 구조를 해가지고 잘 묶어가지고 안전하게 해가지고서 들고 나오는데 이게 저 인차에 태워지지가 않아요. 저 수경 케이지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손잡이가 길어가지고. 그 다시 또 풀어가지고서 다시 또 반대를 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강업소 이 들것도 지금 저희들 강의실, 저쪽 강의실에 있는 저 들것 종류도 보셨겠습니다만 이 손잡이 가변할 수 있는 그런 들것도 있죠. 그 다음에 주위에 구멍이 있어가지고서 이제자를 완전히 다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끈이 있는 것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들어 올릴 때 사용하라고 발판까지 있는 그러한 이 들것이 우리 강의실에 다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은 쉬는 시간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이쪽 벽에 그 들것 종류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들것을 잘 구비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구호 작업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광산 대형 일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돌아가신 분들이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구호대원들의 손길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훈련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그 희생 정신으로 훌륭한 구호 작업을 행해서 이러한 이 사상 작업,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구호 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